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제 별명이 애터미의 탤런트입니다. 내놓을만 하세요? 그런데 이름만. 이름이 박정수예요. 탤런트 박정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박정수인 관계로 제가 애터미의 탤런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정말 뒤에 있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 꿈이 겉은 남들이 조금 화려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좀 화려해 보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 저희 집에 저희 남편 후배가 집을 놀러 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실망스럽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고구마 캐고 뭐 감자 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딸기 따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친구가 고구마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도 시켜줄 겸 니네 고구마 캘 때 나한테 연락 좀 해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고구마를 캔다고 제가 옷을 완전히 몸빼 차림으로 모자를 둘러쓰고 시골 사람들이 입는 그 몸빼 차림으로 이렇게 입고 제가 고구마를 캐고 집을 막 들어왔는데 남편 그 후배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아니 형수님 도대체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가꾸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제가 가꾸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별명이 망한 오리집이잖아요. 그때 또 식당을 할 때 제 모습을 보면 식당에서는 이렇게 입고 일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항상 입고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하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 회장님께서 아마 저 보는 모습이 제 모습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멋있어졌다고 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마다 여기 총장님들이나 리더분들 올라오시면 다 멋있어 보이시죠? 일단 그분들이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꾸기 나름이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그렇게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좀 안 나설까 하는 생각을 늘 제가 했고요. 그 어렸을 적에 제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인물은 조금 아니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 키가 크다는 이유로 미스 코리아 나와볼 거냐고 제의도 받았었고요. 그 우리 익산에 가죽 제품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 제품 공장 회사에서 또 모델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또 석재 공장 모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남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 나가면 막 수영복 입고 이러잖아요. 난 그런 게 막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항상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학생 때도 뭐 나는 그냥 어떤 거를 나서고 싶지 않은데 느닷없이 중학교 때는 또 선생님이 키 크다고 선도부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도부장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저희 1학년 때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제가 키가 크니까 눈이 딱 띄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더러 실장을 한번 출마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실장을 출마하면서 계속 앞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일들은 제가 다 거절을 했는데 애터미에 와서 다시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저만을 위해서는 사실 안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관계로 그분들한테 누군가가 또 회장님이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무겁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무겁게 쳐다보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강의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 제가 애터미에 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한다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리더분들이 올라오셔서 항상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 부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 생각이 그분들을 여기까지 저는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초는 그분들이 역시 항상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찾았고 무언가를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올라서 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엄마가 아버님이 제가 4살 때 돌아가시는 관계로 엄마 혼자 저희 3남 5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엄마가 더더군다나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44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 되신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나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자식들이 제가 4살이고 제 남동생이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살, 7살, 10살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희 집이 거의 3살 차이니까 그 졸망졸망한 그 아이들을 저희 엄마가 혼자 힘으로 키우시려고 했으니까 어땠겠어요? 그냥 정말 밥만 안 굶기는 게 저희 엄마의 목표였대요. 이 자식들을 밥은 굶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목표로 저희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늘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 번도 학교에 저를 찾아온다거나 하다못해 학교 운동회 때도 못 와보시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를 친구들 앞에 내가 너무 가난한 걸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약간의 부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소풍을 가면 선생님 도시락을 저희 집이 감히 쌀 형편이 아닌데 엄마한테 떼를 씁니다. 선생님 도시락 싸달라고. 근데 저희 엄마가 음식을 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떼에 못 이겨서 선생님 도시락을 싸주는데 소풍을 딱 가서 도시락을 딱 내놓으면 선생님들이 저희 집 음식을 가장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딱 소풍을 가면 정순의 집 도시락이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저희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교복을 새 거 아니면 안 입었어요. 끝까지 그냥 고집을 피워서 새 거를 해줘야 됐고 운동화를 새 걸 아니면 안 신고 그렇게 남의 거 입고 신고 하는 것을 절대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막 한이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을 들어갔던 게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총장님 면접을 보는데 총장님께서 그러세요. 왜 여기를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 같으면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참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당장에 돈이 있어서 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제 꿈은 저는 사장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꿈은 사장입니다.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람을 거느린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사장이 될 건데 일단 제가 돈이 없으니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저를 또 뽑아주셨어. 다행인 것은. 근데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아예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그 직장을 다녔는데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그래도 오래 다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10년 정도를 다니면서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제 내가 진짜로 부자에 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월급을 타가지고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밖에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직장을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가지고 자그마한 장사를 피자 가게를 처음에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자 가게를 차리면서부터 이제는 실패의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피자 가게도 잘못되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이것저것 계속 이제 하면서 피부샵도 하고 백화점도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식당 일입니다. 이제 그 식당 할 때는 또 대단한 각오를 부렸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해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빌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또 제가 있는 돈 다 가지고 약 1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요. 그 식당을 차리자마자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정경비가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결국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고정경비는 매달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한 달에 700에서 800이에요. 그런데 그 700에서 800을 내가 매달 맞춰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직원들 월급을 여기저기에서 빚을 얻어다가 주기 시작을 했어요. 빚을 얻어다가 주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빚을 얻어올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식당문을 내리게 된 거예요. 내리게 되면서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죠. 월세는 그냥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저희 화장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샵을 잠깐 했었고 또 제가 화장품을 팔아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피부샵을 하면서 그 비싼 수입 화장품, 보통 세트로 하면 1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영양크림이나 아이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경우는 한 개당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보통이고요. 보통 뭐 아이크림 하나에 저는 50만 원짜리도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비싼 화장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제가 피부샵을 그만두면서 이제 다시 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로 못 쓰겠다. 그냥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느낌이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발랐을 때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바르고 나면 굉장히 무겁고 하는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수입 화장품을 쓰게 됐는데요. 다시 수입 화장품을 쓰게 되면서 쓰고 있던 중에 저희 화장품을 우연히 쓰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기대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별로 가격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쓸 거니까. 별로 안 쓸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사용감이 좋았고요. 영양크림까지 다 발라도 굉장히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까 뉴스 보셨지요? 뉴스 보셨지만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100배나 더 좋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이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원리라고 하면 정말로 100배나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정말 천연 화장품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색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연 화장품이 결국에는 모든 화장품이 이제 천연 화장품이 될 건데 그 천연 화장품은 식물이고 그러면 그 식물에서 어차피 추출을 하게 되면 검은 것이 추출이 되는 그 색소 문제가 여기 원자력 연구소에 의해서 그게 해결이 되었다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화장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건 뭐냐면 돈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색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화장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른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색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모든 화장품들은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건데 우리 화장품은 그걸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건 사업성이 있다. 이걸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화장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겠나를 이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산에 계시는 분들 화장품을 바르게 하면서 그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 화장품을 팔 때는 이름이 생얼백이었어요. 생얼백. 왜 생얼백인 줄 아세요? 100배나 더 좋다는 화장품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100일만 사용을 하면 피부가 달라진다는 뜻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생얼백 이렇게 그때 당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점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걸 확인이 됐고요. 이런 화장품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팔아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겠다.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실은 저희 남편은요, 제가 그걸 차리는 걸 반대도 했을 뿐더러 굉장히 우리 신랑은 좀 마음이 저보다 작아요. 남잔데도. 그래가지고 뭐 일 벌리는 걸 싫어해. 근데 저는 막 일을 퍽퍽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제가 빚만 쫄딱 졌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저희 남편이 그때 마침 하던 사업이 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가정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저희 남편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취직해서 올라가게 됐고요. 또 저는 저희 아이들 둘하고 9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9평짜리 원룸에서 이제 우리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것도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정말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을 뿐더러 또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제가 이제 부자가 되기는커녕 우리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칠 수나 있을까? 이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사실은 그 상황만 놓여 있었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무언가를 정말로 해주고 싶었는데, 이 가난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똑같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물려주었듯이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가난을 물려주는 그런 엄마가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정말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대학까지는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사실은 이 제품을 팔아서 저는 돈을 벌으려고 했지, 지금처럼 회사에서 이렇게 급료가 나오는 이 돈으로 제가 큰 부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에 팔아서 11만 5,500원 버는 거, 선크림 하나 팔면 2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만 원에 팔면 예를 들어서 7,650원에 가져다가 2만 원에 팔면 그것도 만 얼마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버는 그 손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요. 순수하게 그냥 팔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회장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회장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세미나를 이제 계속 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각자 어디에서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첫 번째 판매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미나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세미나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정말 여기에서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 아, 저대로만 된다면 진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점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하러 나가는데, 판매를 하러 가면 이제 처음에 제가 의기양양하게 첫 번째 판매하러 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데요. 그 언니는 저하고 한 20년 정도의 지기 친구 언니예요. 근데 저처럼 키도 크고 얼굴 이목구비도 저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성씨도 박씨야. 그래서 사람들이 친동생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니가 또 부자예요. 익산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부자라고 해요. 자기 돈으로 한 7억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있었으면 집 가지고 있고 한 7억 있고 또 자기 또 가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부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언니한테 무조건 가면 화장품 한 세트 무조건 팔아줄 거야 하고 이제 화장품을 딱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자료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료라는 자료는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언니한테 덩 내놓으면서, 언니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나왔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화장품이 나왔어. 언니 이거 하나 사줘라.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가게에 너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저하고 20년 동안 친언니 동생으로 지내왔던 언니가 그것도 나를 완전 장사치 취급을 해가지고 너 같은 그런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우리 가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절을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제가 그래 언니?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래 언니? 그리고는 그냥 주섬주섬 이걸 이제 다시 화장품을 막 펼쳐놓고 막 보여주고 했던 거를요, 다시 주섬주섬 다 쌌어요. 싸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펑펑 울면서 막 그걸 싸가지고 그 언니한테, 근데 그 자존심에 그 눈물은 보이기 싫어가지고 막 훔쳐가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요, 그 언니가 지금 만약에 그때 제 손을 잡아줬더라면요, 제가 엄청나게 그 언니 가게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 언니가 보석 가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보석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그 언니가 나를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 팔자는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람 팔자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 언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뒤돌아와서 오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언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언니한테 꼭 보여주겠다. 그냥 내가 정수야 지금 좀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에 와라. 이 말만 했어도 제가 그렇게 속에서 이제 악이 받치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나 찔러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서 다짐 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 그래도 안 받았어.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정수야 사실은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하고 싸웠다. 남편한테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판에 제가 갔대요. 그래서 본인이 화풀이를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풀이를 하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죠? 아니 화풀이를 하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제가 지금까지 그 언니를 안 찾아갔어요. 그냥 평생 안 찾아가고 싶어. 정말. 근데 어찌됐거나 그 언니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더 일을 악물었고 오늘의 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돼요. 그 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판매는 나름대로 전에 제가 책 세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책 세일을 하면서 저는 진짜로 영업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영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을 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에게 왜 책이 필요한가, 니네 아이한테 이 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엄마들 심리가요. 자기 아이한테 꼭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 놓으면 마음에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 한국 엄마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기현씨 사고 맙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도 나중에는 기현씨 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그냥 우리 책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다녔는데 그게 판매로 이어졌고 제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이 화장품이 좋다고만 생각하면 이 화장품을 남한테 가서 정말 당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이 화장품이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가격은 왜 이렇게 싼지 그거를 주변에 알려주고만 다니면 결국에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하러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딱 찝으면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사줄 때까지. 근데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는 또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깝깝할 일이죠. 그 사람이 저를 보면 답답할 일이야. 근데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가서 설명만 해. 그런데 한 번에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오늘은 가서 이 얘기하고 다음 날은 가서 이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이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제가 아는 언니가 미용실에 있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화장품 뭐 니네 화장품 그거 선전도 아니 뭐 이름도 없는 화장품이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써줘.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에 주둔을 했습니다. 아주 주둔을 해서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가요. 가서 노트북을 딱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손님만 들어오면 뉴스를 무조건 틀어. 그 언니하고 상관없이. 그 언니는 그냥 쓰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게 뭐 이름 없는 화장품이라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미용실에 가서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뉴스를 딱 틀어놔. 그러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머리 말고 뭐하고 이제 와서 구경을 해.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한마디 질문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선크림 하나 줘보실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팔아요. 그렇게 팔았더니 이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 저거 내가 팔으면 돈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것이 맨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가지고 맨날 와서 화장품 팔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럼 그거 가입해 줄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팔아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근데 너는 설명을 그렇게 잘하니까 잘 팔지만 자기는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파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언니 그냥 나처럼 해. 손님만 오면 뉴스만 딱 틀어놔. 뉴스만 딱 틀어놓고 손님한테 그냥 그 뉴스 보라 그래. 이 화장품이 그 화장품이라 그 설명만 해. 그러면서 이제 팔으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손님들한테 계속 그걸 판매를 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아는 동생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요. 그 동생이, 제가 손님들이, 그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좀 잘나 보이는 손님도 있는가 하면 정말 시골 아줌마같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줌마들한테 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제가 불쌍하더래요. 세상에 저 언니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저 언니가 저렇게 살 언니가 아닌데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저게 뭐 하는 꼴인가. 정말 저 언니는 저거 말고는 할 게 없을까.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자기가 정말 안타까웠대요. 정말로 언니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막 미친 듯이 내가 설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제가 그랬대요. 언니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왜 언니가 꼭 그 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익산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다. 나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을 꼭 성공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꼭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본인한테는 또 그게 감동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언니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냥 뭐 조직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것은 솔직히 정말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주는 급료 그 후원수당을 한 번도 안 맞춰봤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것이 회장님이 나중에는 맞추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맞출지도 몰랐고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냥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그냥 그 세미나는 참석하고 그냥 그거 판매하고 그냥 그렇게 일만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맞춰서 뭐 얼마를 내가 맞춰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우리 익산에 이제 그 우리 초수 본부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산 담당을 했거든요. 그분이 담당을 하면서 전화가 와요. 이 정도만 맞추면 뭐 10,000포인트만 맞추면 수당을 제가 얼마 탄대요. 그러니까 맞춰보라고. 이제 이런 전화가 오면 그래 그럼 그건 그렇게 해 내가 이제 하고 그렇게 부탁은 했지만 제가 막 그거 맞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제가 판매만 죽으라고 했던 일들이 소비자 멤버십이 쌓이겠죠. 소비자 멤버십이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쌓이면서 이제 자동으로 그냥 제가 수입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수입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정말 200에 올라갈 때까지 힘들죠. 200 정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일이 쉽게 돼요. 쉽게 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총본부장이 갈 때까지 절대로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세미나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한번 성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막 열심히 설명해서 판매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창피한데요. 왜 안 창피하냐면 오히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 여자분이 얼마짜리 화장품 쓸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여자가 얼마짜리 화장품을 쓸까? 그러면 저 여자가 저 거품 있는 화장품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내가 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는 안타깝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꾸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세미나를 가는 일이었어요. 여기 세미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1박을 하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에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6살, 11살이었어요. 두 딸이 6살, 11살이었는데 그 두 딸을 9평짜리 원룸에 놔두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일하러. 근데 어찌됐거나 돌아다니다가 밤에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많지만 들어가서 아이들이라도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1박 2일 세미나를 가게 되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1박 2일 세미나를 갈 때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막 마음에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친구 집에 맡겼어요. 친구 집에 맡기면서 부탁을 했어. 우리 아이들 좀 봐달라. 내가 1박 2일 세미나 갔다 올게 하고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친구가 봐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달째 또 그 집에 맡겼더니 이제 그리고 맡기고 또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3번째 달에 다시 이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그 이모 집에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네 집 가니까 싫어? 그랬더니까 아니 왜 이모가 뭐 구박해? 내가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너무 불편해. 내가 그냥 민경이 다 돌볼게. 지 동생을 제가 다 돌본다는 6살짜리를 내가 엄마 그냥 동생 유치원도 보내고 그때 당시 유치원 다녔으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밥도 내가 먹이고 다 씻기고 머리도 빗기고 지가 다 할 테니까 엄마 나 제발 그 집에만 이모네 집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찌됐거나 아이한테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언제까지 맡길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놔둬봤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석세스를 가게 됐는데 그날 석세스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애들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별일 없는지, 괜찮은지, 별일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승태 그때 스폰서님이 제 모습을 봤나 봐. 그 아이들이 막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세미나를 뭐 어떻게 들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아이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애들 잠자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전화를 하니까 엄마 뭐 언니가 머리를 막 이상하게 묶었대요. 머리는 이상하게 묶었고 또 뭐 옷은 또 뭐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게 입혔고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그렇게 작은 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을 했어요. 엄마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지, 어째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어떤 것을 니네들이 참아내줘야 되는지, 니네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절대 여기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엄마를 도와줘야 돼. 엄마가 이렇게 가는 거 이제 민경이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해도 이렇게 좀 참아주고 또 언니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집도 좋은 집에 이사를 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익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이제 큰 아파트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다음에 우리 여기로 이사 오자. 우리 여기로 이사 올 거니까 니네들 여기 잘 봐둬. 근데 엄마가 돈을 벌어야 돼. 엄마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꿈을 키워줬어요. 우리가 엄마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달래면서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저도 이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진짜 제가 그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정말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을 견뎌오는 과정 중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이 막 잘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 8개월 정도를 거의 수입이 안 됐어요. 한 8개월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저는 당장에 먹고 사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회장님께서는 정말 막 1등주의를 막 외치고 막 우리 17명 모아놓고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막 초인류 기업이 될 거라고 막 외치면서 막 여기에서 수당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막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세미나 17명 놓고 앉혀있어 얘기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때는 진짜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뭐 그렇게 되면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심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을 하긴 하지만 계속 의심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회장님한테 자꾸 이제 걱정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보냈어요. 정말 회장님 될까요? 진짜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제가 회장님한테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계기비행이라는 그 메일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비행을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2006년도에 이제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성공자라면 누구나 겪었던 일이며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죠. 도리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우리는 불안해해야 합니다. 유능한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계기판만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초보 비행사는 눈으로 직접 산과 들을 보고 비행을 해야만 안심이 되지만 경험 많은 비행사는 안개 속에서 시계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기판의 수치만 보고도 편안히 비행을 할 수 있지요. 구름 위로 높이 떠서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방 탄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애터미호 비행 계기판의 수치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종사 한길이가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저기에 도리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불안해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이 일이 힘들다고 지금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의 이 미래를 위해서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향해서 내가 계속 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오히려 저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저 말이 저를 가슴을 찔렀고 내가 다시 한번 정말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일을 다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회장님께서는 아까 윤영성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자가 이런 사업을 저희들과 똑같이 해보신 분이에요. 사업을 똑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셨어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오히려 회장님처럼 만약에 회장님이 하시던 것처럼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도 역시 더 빨리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께서 그때는요, 저희가 수당을 누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 받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세요. 당신이 수당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로 행복하다. 다음에는 더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들을 일일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저런 그 메일을 또 직접 저렇게 써가지고 그때 당시는 회사에 직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거의 그냥 뭐 1인 다역을 다 하셨으니까요. 혼자서 회장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보시면서 뭐 기획하면서 모든 일을 다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하시면서도 저희들한테는 새벽 2시, 3시에 그런 문자가 와요. 그때까지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고 정말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스폰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회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항상 원칙주의를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원칙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원칙과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이익에 앞서면 조금 원칙에 벗어나더라도 그 일을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더 훨씬 더 나중에 내가 진짜 성공하려고 할 때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때 진짜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을 내 쪽으로 좀 데려오면 내가 빨리 성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눈 딱 감고 살짝 받아주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이익이에요? 그건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익으로 내가 일을 했을 때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제 회장님 그 뜻대로 했어요. 그 뜻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바보스러울 많지, 진짜 어떻게 보면 멍청어리 많지, 그냥 그 고지고대로 한 거예요.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어느 정도 하고 멤버십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제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수입은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데, 어느 정도 받아가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 파트너들이 진짜로 이제 잘하는 파트너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약기로 올라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우리 임병구 촌목무장이 그때 당시에 2007년 3월 말쯤에 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고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까 올라오셨던 뭐 조상영 그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첫 세미나를 오셔서 들으시고 바로 오늘 3월 31일 날 이 세미나를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회사를 찾았답니다. 그분들은 정말 괜찮은 회사가 나오기만 하면 자기네들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딱 그런 회사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병우 총장님도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셨고, 우리 조상현 본부장 같은 경우도 뭐 저쪽 그 화장품 어디죠? 뉴스킨, 예, 뉴스킨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쪽에서도 성공을 해보셨고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이 세미나를 듣고 정말 이 회사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능력도 있죠. 능력도 있으면서 기존에 본인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면서 이분들이 막 직급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을 차고 올라가는데,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팀장까지는 갔는데요, 국장은 제 힘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멈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병춘이 그때 당시에 딱 오면서 우리 회사 멤버십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그때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진짜로 우리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진짜 되겠다, 이제 되겠다는 모습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회사는 되겠는데 저는 안 되겠는 거야. 저는 회사는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막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럽기만 해요. 야, 저분들은 어떻게 국장을 갔을까? 어떻게 본부장을 갔을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약간의 이제 수입은 되고 있지만 갈등이 왔어요. 또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문제죠. 이제 회사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염려가 오면서 굉장히 갈등이 왔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회장님께서 하나님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회장님 맨날 하세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얘기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버린 분도 있어요. 안 듣고 가버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갈 사람 가라고 하죠. 갈 사람 가라고 해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회장님이 그 얘기해서 사람 쫓아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이제 짜로 제가 이제 가서 그럽니다. 회장님, 제발 그 얘기만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그 얘기만 좀 안 하셨으면 딱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다가 회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가버렸어요. 이제 이러면서 사람 한 분 모셔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진짜로 그 17명에서 사람 채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든지 썬바이텍 공장에서 7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70명 들어가는 강당에 15명 앉아 있어 봐요. 그것도 첫 세미나 17명이었죠? 거기 세미나는 또 17명 나눌 때도 있어. 그 정도도 안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많이 와서 여러분들 자리 없는 것도 진짜 우리가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죠? 진짜 이건 배부른 고민이고요. 그때는요, 가슴이 진짜 막 제 몸이 한 10개 됐으면 좋겠어요. 10개 돼서 자리를 차지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치봉 대표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그대로예요? 이래요. 또 그대로예요. 사람 얼굴이 안 바뀌었다 그거예요. 또 그대로예요? 더운 사람도 없구만.
이제 이러면서, 그럼 아니에요. 누구누구는 새로운 사람 왔어요. 막 이래가면서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막, 그때는 김시봉 대표님이 저희들 막 거의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선물 안 줘도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너무너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쫓아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그거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나 회사 문 닫으라는 거야, 이러셔요. 나 이 회사 문 닫으라는 거야. 나는 이 회사를 차린 목적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회사를 차렸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짜로 수당 많이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가격도 정말 최대한 저렴하게 했고 수당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니까, 몰려와야 본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회장님이 지금은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정말 강의하고 나면요 코피 흘린 적이 많아요, 회장님이. 진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눈물을 뒤에서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회장님 그 코피 나면요 코피를 멈추게 해야 강의가, 그 다음 강의가 이어지는데 코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막 코를 막 그냥 휴지로 틀어 막고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찬 거 올려서 막 두드려 드리고 막 별 저기를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나오시면 막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장님 말씀이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나가서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본인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대요. 그래서 나온대요. 근데 나더러 그걸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이 사업도 못하고 나 강의도 못해. 난 강의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더러 이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난 강의도 안 할 뿐더러 회사도 문 닫을 수 있다. 나는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안 믿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회장님이 그런 저한테 어느 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서 들어볼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듣는다고 가자고 할 때까지 쫓아다녀요.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줄게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요 진짜 10만 원이 아쉬울 때잖아요. 단돈 10만 원이 아쉬울 때인데 돈 줄게 와. 그래가지고 돈을 20만 원을 주셔요. 차비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까지 받았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막 그냥 그 설교가 막 지루하기만 하고 앉아있기가 싫어요. 그래서 겨우 돈 줬으니까 가게 가서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 세미나가 또 있대요. 또 있다고 이제 또 달달달달달 볶아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 또 안 간다고. 제가 이제 그때 올 때는 이제 돈 줘도 안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가는가 봐라. 이제 돈 줘도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왔거든요. 근데 또 가자고 하니까 제가 간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진짜 희한한 일이 생겨요. 제가 그렇게 2007년 4월에 이제 우리 임병구 총장님이 나오면서 그쪽 레그가, 사실은 그쪽 레그가 제 소실적이었는데 그쪽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멤버십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엄청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안 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직급도 못 가고 이제 그래서 더 그랬던 때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려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을 보고 그분이 가버렸어요. 저런 사람이 애터미 하니까 이 회사도 끝났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실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분들이 있는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타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 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제가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면 안 놓는다. 한 번 잡으면 절대 제 사전에 놓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 사업은 안 해도 좋아. 근데 제품은 쓸 때까지 제가 쫓아다닙니다. 제 친구들이나 제 모든 주변 사람들은 우리 제품 안 쓰면 저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제품 쓰는 사람만 만나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는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좋고 싸다는 확신만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하나님 얘기만 하면 좋아하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푸걸이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여기에서 이제 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회장님이 노아우 홍수 얘기하시죠. 뭐 또 그 북편 하늘에 뭐 공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간에 뭐 지구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이제 한 마디씩 하는 거야. 노아 홍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내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참 궁금하대요.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누구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강의 때마다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하느님 얘기를 해야 그분이 내 얘기를 들어줘.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이 사업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니까 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막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척을 해가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도 듣고 내가 아는 얘기도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요, 저희 회장님도요, 저희 회장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장님이 오히려 그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다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 세미나를 한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돈 줘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분이 혹해가지고 그러냐고,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언제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가보겠다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에 있던 센터장님이 이제 그 지금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세요. 우리 최원호 본부장님이 그 센터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가 낀 거예요. 이제 역으로 내가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우리 일을 시키고 싶잖아요. 우리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이분들이 우리 일은 안 와보고 성경 세미나를 가보겠다고 하니까 어찌됐거나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을 옆에다 놓고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동안의 그 삶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제 자신이 고통스러운, 어렸을 적부터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왔고 정말 우리 가족들도 다 잘 사는 가족이 없고 너무너무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고 정말 그런 고통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어지는지 정말 가슴에 너무 이제 제 자신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지나온 역사와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그 역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믿어져 버린 거죠. 그 믿어져 버리면서 이제 제 죄가 드러났고 정말 제 죄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죄들을 이제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그때 깨달았던 게 그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게 아니라요. 제 죽음을 봤어요. 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그게 떠올랐어요. 그냥 내 죽음이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조금 살 날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 죽음이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을 건데 그렇게 죽을 거면 이 땅의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제가 다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죽음을 앞에 두니까. 제 죽음을 눈앞에 놓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비웠더니 이상하게도 사업이 잘 돼요. 역으로요. 진짜
저는 제가 그 마음을 딱 비우면서부터 진짜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사업이 잘 되는 거를. 그래서 늘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무언가를 달라고 빌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내 의지를 주님한테 맡겼더니 그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었고요. 제가 아침에 그냥 항상 주기도문을 저는 외웁니다. 아침마다 그냥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그냥 제 하루 일상을 시작을 해요. 그냥 무언가를 내가 이제 그냥 기도를 특별히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제가 이제 하루 아침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일이 욕심에서부터 오히려 굉장히 일이 더 굉장히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 욕심이 결국에는 파트너들을 실망시키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저건 아닌데 하는 스폰서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일이 굉장히 더 많이 이제 그르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그 시점이 제가 이제 2007년 10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직급을 못 가서 안달복달 했던 제가 총본부장을 1번으로 갔어요. 총본부장을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또 진짜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 계기비행을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 이제 저한테 보여줬던 것이 제가 이제 감동적이었던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공의 거리 감각이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월남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병사가 그 복부에 총을 맞았대요. 관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계속 흘리고 있는데 자기 본부는 약 4km 정도를 가야만 본부가 있답니다. 근데 총을 맞고 피가 줄줄줄 흘리는 그 와중에 거기 본부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4km를 걸어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의관들이 도저히 이 사람이 그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그 전령 있잖아요. 저게 이제 이렇게 전령을 주는 그런 자기가 전령이었기 때문에 여기와 본부와의 거리를 너무나 본인은 눈을 감아도 다 보일 정도로 잘 알고 있대요. 이 거리를, 그 4km 그 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큰 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아, 여기 정도면 3km만 남았구나 하고 3km 남은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다음에 바위 옆을 지나갈 때는 아, 이제 나는 1km밖에 안 남았구나. 또 계속 가다 보면 개울을 지날 때는 아, 이제 나는 우리 본부가 500m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의지로 아, 이제 3km만 더 가면 되겠구나. 아, 이제 1km만 더 가면 되겠구나. 이제 500m만 더 가면 나는 우리 본부다. 그러면서 그 500m를 딱 온 시점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길을 가본 사람이다. 내가 이 길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현재 아까 계기비행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이제 우리들의 길라잡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가이드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나는 잘 모르지만 가이드가 똑바로 안내해서 우리 가이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지만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별 문제 없죠? 예, 그런 것처럼 회장님께서 그 가이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나는 다 알고 있는 가이드니까 어디 지점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행여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병사처럼 내가 이제 500m만 가면 이제 성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500m밖에 안 남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500m밖에 안 남은 시점까지 고생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왔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지점까지 왔는데 내가 거기에서 포기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위로했고요.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안 하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안에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아까 우리 윤영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육과 영과 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우리는 영이 있고 그 영은 내 양심이고 내 양심은 결국에는 나를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저는 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정확한 답을 하는 판사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심쩍다고 하면 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물어봐서 좋으냐고 해서 좋다고 내가 그 양심으로 나가서 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는 거죠. 내가 직접 써보고 내 안에서 진짜로 이게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남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내가 믿고 물어본다고 하면 모두가 그 양심에서 한 말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사람들이 더 굉장히 회장님의 마인드라든지 우리 제품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평짜리 원룸에서요. 지금은 이제 제가 50평에서 살고 있지만 평수도 50평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정말로 기쁜 일은요. 아직도 저희 가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도 저희 언니한테 내가 언니 아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만 원씩 지원할게. 그랬더니 우리 언니는 너무 감동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를 저희 둘째 언니가 그 노인 외 그 간호하는 그거 증 있잖아요. 그걸 땄어요. 그걸 따가지고 남의 할머니들을 간호하고 있어요. 그거 돈 벌라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 저희 엄마를 제가 모셨거든요. 제가 모시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바쁘니까 언니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면 남 모시는 것보다 우리 엄마 모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엄마를 모셔라. 그럼 언니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래서 또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를 모시는 대가로 제가 또 1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어요. 월급을 주고 있죠. 지금은 또 우리 아이들 대학을 어떻게 가르칠까 염려했던 제가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학 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족 전체가 정말로 또 우리 오빠가 또 막 사채빚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길래 그 사채빚을 또 제가 일단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가 하나 우리 집에서 저 하나의 성공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된 우리 애터미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행여라도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